크로노아크 68편, 프랑스와 EU의 관계 재편, 가까우면서도 복잡한 동반자. 유럽 통합의 상징인 유럽연합, 즉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유럽 프로젝트의 창립국 중 하나로서 로베르 슈망과 장 모네 등 유럽 통합의 선구자들을 배출한 중심 국가였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독일과의 화해를 바탕으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며 유럽의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와 EU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서로 깊이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는 운명 공동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로화의 도입, 쉥겐 조약에 따른 국경 개방, 농업 보조금 등 다양한 공동 정책은 프랑스 시민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유럽 단일 시장은 프랑스의 기업들에게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한 반면 국내 전통 산업과 농업 부문에는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이라는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2005년 프랑스 국민은 유럽 헌법 조약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결과는 유럽 전역에 충격을 안겨주었고 프랑스 내부에서도 브뤼셀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습니다. 단순히 조약 자체가 아니라 EU가 지나치게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신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 통합의 핵심 주체로 남아 있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에서의 협력,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더 강한 유럽을 주장하며 군사적 재정적 자립을 위한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이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내부에서는 여전히 EU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주권 침해와 과도한 관료주의를 비판하며 유럽 회의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국제 문제 해결에 있어 EU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의 리더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유럽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프랑스와 EU의 관계는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 구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복합적 파트너십입니다. 유럽 통합이 프랑스에 가져다준 기회와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 속에서 프랑스는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프랑스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녹색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